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의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10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서초구 우경빌딩에서 세미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 있거나 또 신청하시고 싶은 분들은 02-2638-3961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638-3961번이고요. 샵 3989번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으로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예요. 7678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위례 거주 중이고 아파트 비과세 받고 매도 후에 송파로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대출까지 끼면 최대 15억 원 보유하고 있고요. 송파에 입주 가능한 아파트 추천 여부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위례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많은 분들이 송파 쪽으로 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통상 한 지금 15억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쵸? 이게 규제 지역이잖아요. 규제 지역이면 한 15억 정도로 움직인다 그러면 KB 시세의 한 40% 정도 담보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송파를 생각을 하시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선에서 대출까지 끼고 찾으시려고 하니까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송파를 먼저 생각을 하면 보통 여기 이제 잠실동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잠실동을 생각하니까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뭐 잠실 헬스라든지 뭐 리센츠라든지 아니면 밑쪽으로 해가지고 트리즘이나 레이크 플레스, 뭐 잠실 주공 5단지나 장미 아파트 이런 라인들 싹 다 가격대가 한 평당 8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평당 8천이라고 하면 한 84타입 기준으로 한 27억 정도 형성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이게 송파는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네. 거기다 이 가격 자체가 우리가 21년도, 22년도 가격보다 더 이제 신고가를 찍은 가격들이 또 잠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가락까지도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락까지 이동을 해도 여기 헬리오시티 정도도 한 평당 6,900 정도. 그러면 요 정도 선에서는 다 가격이 8,000, 6,900 정도 되면 조금 더 내려오면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쪽 밑으로 내려오시면 어쨌든 뭐 문정이나 장지동 쪽 아니면 오금동 쪽 요쪽 라인들은 그래도 5천만 원 한 이하 정도로 아파트를 찾으실 수 있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바로 옆에 뭐 강동구 아파트 가격보다 또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쪽으로 좀 내려오시면 8호선 라인 쪽에 송파 파크 하비오 푸르지오라고 이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 복합이긴 한데요. 건축 연식이 뭐 2010년 한 16년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름 신축 아파트고요. 중량은 역세권인데 주변에 상권들이 굉장히 그래도 잘 발달이 되어 있죠. 상권들도 괜찮고 이쪽이 이제 법조타운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수요가 좀 꾸준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59 타입은 없고요. 84 타입만 형성이 되어 있는데 84 타입 같은 경우가 사실 18억까지 좀 가격을 찍었었다가 지금 아마도 한 15억 정도 선으로 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꿈틀대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직접 거주를 하실 거니까 동네 임장을 좀 도시면서 가격을 좀 보시고 그래도 가격이 좀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하시는 거는 괜찮다. 안전 마진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가 아니시면 제가 몇 군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쪽이나 아니면 길을 건너가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맞은편 쪽에 여기를 보시면 송파 파인타운 아파트라고 이렇게 다 좀 많이 단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그래도 좀 부담이 없는 가성비가 괜찮은 아파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바로 밑에가 위례죠. 위례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순환고속도로와 일단 단절이 돼 있는 좀 지역 간에 단절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이 임대 세대들이 좀 절반 이상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좀 한계치가 있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서 임대 물량들이 이제 일반으로 좀 전환이 되게 되면은 좀 가격 상승의 기대치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아파트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위쪽으로 가시면 좀 재건축 단지들이 있거든요. 뭐 리모델링이나 재개발, 재건축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액대라고 한다면 오히려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재건축이 나은 거고요.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뭐 석촌역 쪽에 가시면 뭐 한양 2차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잠시 위치를 보여드리면 그래도 거기가 사업성이 괜찮거든요. 한번 지도로 이렇게 보시면 요쪽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 가락 3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좀 만만치는 않고요. 길 건너 여기 송파 한양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 통합으로 진행하니까 속도도 빠르면서 조합 설립까지 된 단계고요. 여기는 대형 평수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이고요. 거기다가 용적률이 한 165% 정도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괜찮은 아파트 단지예요.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좀 하는 아파트 단지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몇 개를 나열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송파 15억 선에서 좀 찾는다 그러면 결론은 좀 위례 쪽으로 더 가깝게 밑으로 빠지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좀 신축급으로 완성이 된 아파트도 괜찮고, 그래서 좀 중심부로 가고 싶다 하시면 이쪽 라인 쪽에 뭐 오금동이든 가락동이든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 있죠. 그런 단지들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송파의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아파트 추천을 문의 주셨는데요. 가락시장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5천, 평당 5천대도 있고 또 위례 쪽으로 더 내려오시면은 괜찮은 가격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격의 변동이 있으니 실제로 임장 다니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문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706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용인 플랫폼시티 인근에 실거주 아파트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구축 아파트 vs 구축 아파트 대 화서역 주공 4단지 이 중에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이냐 화서냐 수원 쪽이죠. 그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하시고 계신데 두 개 다 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근데 좀 선택을 하라면 사실 생활 편의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기 화서역 주변에 화성 주공 아파트도 너무 좋은 단지는 맞고요. 그래도 제가 부동산 관점에서 이제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용인 플랫폼 시티 쪽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표를 좀 더 드리고 싶고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도권에 뭔가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기가 자족 도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 자족 도시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족 도시라 하더라도 서울,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예를 들어 강남 같은데, 뭐 여의도 같은데 접근성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교통망을 보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다. 이제 아실 거예요. 자족 도시라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게 이제 판교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족 도시,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음으로써 외부 수요가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인구가 유출되는 게 아니라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같은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강남처럼 또 판교처럼 이렇게 고소득층의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은 거고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두 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우리가 용인이라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에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에 있는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교통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뭐 용인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둘 다 접목이 됩니다. 용인이나 뭐 여기 수원역 같은 경우도 GTX가 뚫리는 거고 화서역 같은 경우도 요 근방에 지금 우리가 신분당선의 연장 호재가 있다 보니까 서울 접근성은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인을 추천드린 거는 이제 1번 때문에 조금 점수를 더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동탄 동수원 쪽은 개발이 많이 됐죠. 지금 서수원 쪽으로 이전을 또 많이 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스타필드가 생겼지 않습니까? 사실 스타필드가 생기면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성남이라든지 또 가천이 있고요. 뭐 하남 같은 데들 그런 데들이 스타필드가 생기면서 통상 아파트 가격이 한 30%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화서주공 4단지 같은 경우, 나머지 화서주공 단지들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아파트 평당가가 한 1,000만 원 후반대 정도 지금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화서주공 4단지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초반대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써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좀 됐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일단 용인으로 가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렸잖아요. 용인 플랫폼시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여기 구성역 이쪽이거든요. 지금 GTX-A 노선이 뚫렸죠. GTX가 뚫렸는데 현재는 지금 4개의 구역만 이동을 하고 있고요. 동탄부터 지금 수서까지 이동을 하고 있고 28년도에서 한 29년도 정도 되면 삼성역까지 이동이 되죠. 삼성역까지 다 이동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28년도, 29년도쯤이 되면 여기가 또 플랫폼 시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랫폼이고 플랫폼 위쪽에 그러니까 시티처럼 뭐 업무단지, 문화단지, 뭐 공동주택단지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완공 시기가 28년도에서 29년도. 그다음에 GTX 전구간 개통 시기가 28년도에서 29년도. 그 시기가 도래하면 사실 여기가 폭발적으로 좀 가격이 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도보권으로 이 구성역에서 도보권으로 이동 가능한 이쪽 아파트 단지들 있죠. 여기가 물론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이제 화서역 인근보다 아파트 가격들이 조금 평당가가 더 높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가 5구 타입으로 비교했을 때 아까 화서 주공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7억 정도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럼 1억이나 차이가 나긴 하죠. 여기도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만약에 비슷한 금액대로 이제 간다 그러면 연업마을이라든지 조금 도보권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그래도 요 외곽 쪽으로 찾아보시면 아파트를 분명히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있죠. 여기 이편한 세상 구성역 플랫폼 시티. 여기가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거든요. 여기가 5구 타입이 한 10억 선 정도 지금 시세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 분양할 때 고분양가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마무리가 잘 된 현장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동네는 이 10억 선이 새 아파트는 기준점이 당연히 된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플랫폼 시티가 사이즈가 거의 여의도의 그 버금가는 규모의 사이즈가 만들어지는 건데 일부는 일자리, 일부는 뭐 문화 자리, 또 나머지는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가 공급이 될 때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이 될까? 요 아파트가 기준점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이 아파트가 기준이 돼서 가격이 세팅이 되면 나머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당연히 신축 아파트만큼 가격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이 길었는데 둘 다 너무 좋은 지역인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또 부동산적인 관점에서는 대거 업무타운이 들어오고 신축 공급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 쪽으로 좀 한 표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파트를 알아볼 때 자족 도시냐 아니면은 서울로의 교통이 잘 되어 있느냐를 많이 따져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용인과 그리고 화서역 주공 4단지 그 근처 많이 고민하시고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용인 플랫폼 시티 인근 그쪽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7123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서초동 일대 투자 목적으로 빌라 매수 계획 중입니다. 알아보고 있는 곳이 학군지 인근이라 공실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시세 차익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방배동, 뭐 서초동 이렇게 서초구 라인 쪽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너무 좋은 위치는 맞고요. 근데 우리가 빌라를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빌라가 다 좋지만 사실 또 그 속에서
중에서도 뭔가 또 진주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뭐 학군지 근처, 서울고 근처면 요쪽 라인 될 것 같아요. 요쪽 라인 쪽에 빌라를 지금 보시는 건데 저는 우선은 이게 3억 뭐 조금 넘는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하셨는데 반대 의견을 우선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상품을 사는 것 자체가 반대라기보다는 저는 입지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빌라를 사는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빌라를 사는 목적. 우리가 빌라를 사서 빌라로만 남아 있는 것도 물론 뭐 입지를 잘 선택하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좋지만 사실 아파트로 완성이 되던지 또 아파트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내가 겪을 수 있던지 이러면 당연히 시세 차익이 월등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3억으로 아파트를 찾는다 그러면 사실 강남까지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비강남권에 뭐 이제 나머지 외곽 지역 쪽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 건데요. 같은 3억으로 내가 빌라라는 상품을 선택을 하면 재개발지의 뭐 최상급지까지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장점만 좀 골라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지역만 좀 바꾸시면 입지만 좀 바꾸시면 최고의 투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는 요 구역 내는 어쨌든 학교 근처고 단순하게 지도만 이렇게 좀 펴서 보더라도 재개발이 되려면 뭔가 저층 주거지에 좀 분포가 커야지 단지가 또 크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확장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요 구역들이 사실 아파트 학교가 있다 보니까 공실 위험성은 없지만 또 상권이 나름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이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이게 진입 장벽이 또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요. 저는 방배동으로 보신다고 하면 차라리 위치를 좀 바꾸셔가지고 여기 방배 4동이라든지 방배 2동 쪽에 저층 주거지 쪽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배 4동이나 방배 2동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이제 이런 단지들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구역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지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계속 입주할 아파트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게 시야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면 나머지에 있는 가격들이 이제 빌라라 하더라도 토지가부터 해서 상승을 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군데군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결국은 아직은 진행하지 않는 나의 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 압력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옆에가 아파트가 되면 나도 아파트가 받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발 압력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 플랜으로 보시면 같은 3억 돈 가지고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 좀 중심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꼭 방배, 서초 이쪽만 국한돼서 보는 게 아니라면 제가 지역을 일단 좀 몇 군데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3억 선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빌라 재개발지 투자에서는 그래도 또 우리가 웬만한 지역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금액이거든요. 좀 보시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역삼역 근처에도 대부분 이 테헤란로 쪽 길은 다 업무타운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층 주거지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저층 주거지들 기존에 뭐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했다가 또 뭐 무산이 돼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역계를 조정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삼역 근처에 기존에 좀 동의서 걷고 추진했던 이런 구역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괜찮고요. 또 더 옆으로 넘어오시면 요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시는 구역이 여기 양재동이죠.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역 쪽은 GTX 거점 지역으로서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일어날 거고 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양재 1동이나 양재 2동의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도 동의서를 뭐 걷거나 아니면 구역계가 좀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어쨌든 뭐 이게 업무타운과 주거타운에 대한 이런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용산까지도 갈 수 있죠. 용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역 인근 쪽, 청파나 서계 라인 쪽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당연히 걷고 있으니까 한 3억 후반 정도는 들어갈 거고요. 만약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차라리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용문동이라든지 이런 효창공원 압력 주변에 역세권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했다가 조금 무산이 된 지역이라든지 또 이렇게 남아있는 재개발 예정지들 노후도는 충분히 나오면서 입지는 괜찮은 이런 지역들 저층 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지역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이런 데 보시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방배동 쪽, 서초동 쪽 문의를 주셔가지고 규제 지역만 제가 좀 열거를 해드렸는데 비규제 지역 쪽에서 좀 입지가 괜찮은 상급지 위주로 추천을 드리면 결국은 좀 한강변 라인을 보시던지 아니면 수변 공간 중심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청계천 인근 또 좀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정말 일어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계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요 주변을 보면은 다 아파트 단지들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직 아파트가 완성이 돼 있지 않은 미개발지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밑으로 좀 쭉쭉 넘어와야 되겠죠. 이 용답동 주변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 답심리역 있죠. 답심리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답심리동과 이 용답동을 사이에 두고 도로를 타고 쫙 가보면 정말 다 아파트로 완성이 돼서 고층 아파트들이 올라와 있어요. 용답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청계 리버뷰 자이가 거의 아파트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여기 저층 주거지 노후도는 70% 이상이 나오면서 상습 침수 구역이면서 심지어 최근에 동의서를 거뒀다가 조금 무산이 돼서 구역계 조정을 해서 다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이런 청계천 인근의 용답동이라든지 아니면 더 마장동이라든지 이쪽 일대 있죠. 저층 주거지들. 이런 쪽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니까요. 제가 지역을 좀 많이 열거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조금 재개발까지 염두가 가능한 지역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풀어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뭐 세미나를 참석하시던지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 서초 방배 쪽으로 문의 주셨는데요. 서초와 방배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정말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분포도가 크고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는 곳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군데군데 재개발 진행률을 보시면은 앞으로 향후 이 재개발 압력을 받아서 시간이 지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 많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상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11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당첨된 신혼부부입니다. 본 청약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전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지, 토지를 매입하면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지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대표님.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토지를 매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는 주택이 아니죠. 그러면 일단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청약을 이제 손꼽아 기다려요. 그렇죠? 청약이 당첨이 되고 나면 입주를 할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할 때까지라든지 뭔가 청약의 조건들 뭐 무주택 유지, 뭐 자산 요건 이런 것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사전 청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되면 결국은 본 청약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고 본 청약 기간까지 2년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보통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될 때 소득 요건을 보고 그리고 자산 요건도 보고요. 이제 무주택 요건도 보죠. 요 상태신데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고 나면 본 청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거를 다 유지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무주택 요건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기간 동안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업을 하다가 너무 잘 돼서 또 자산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 당시에만 소득이랑 자산은 보시면 되고요. 이 나머지 무주택만 유지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특별 공급이다. 그러면 이제 모집 공고를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본 청약까지만 무주택을 유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또 계약해서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결론은 원론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만요. 한번 지울게요.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택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는 매입을 해도 된다. 다만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또 위에 건물을 세운다. 이러면 주택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무주택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주택이 없는 상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청약 때까지 계속 좀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오늘 이슈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빌라가 공시가 5억 이하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서 이제 제외가 돼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이 된다면 지금 청약이 당첨이 되신 분들도 이 요건에 맞는 빌라를 매수를 하셔도 청약에 다시 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것들 좀 따져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토지는 이 토지 매입에 있어서는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거나 건물을 세울 계획이 있으면 안 될 수 있고요. 또 2년까지 앞서 우리 이슈 설명에 나왔던 그런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그런 건물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은퇴 부부에서 문자를 주셨는데요. 은퇴한 노부부입니다. 현재 경기도 아파트 매도하면 1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기는데요. 향후 월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노량진 뉴타운은 너무 좋고요. 사업성도 좋고 사업 속도도 빠르고 사실은 이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노량진 뉴타운이 이쪽 블럭이죠. 사실 시간이 그동안은 많이 걸렸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한 5년에서 6년 정도 플랜만 세우시면 입주까지는 무난히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는 11억을 가지고 11억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고 이 11억을 가지고 사실 은퇴한 부부시기 때문에 좀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거는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여기 좀 7구역 쪽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량진 같은 경우는 총 8개 구역이 지금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려 한 9,000세대 정도 입주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규모가 큰 거는 이쪽 라인 1구역과 3구역이 좀 규모가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규모가 큰 거는 사실은 대장단지고 아파트 프리미엄이 이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긴 하지만 사업적인 속도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더디게 갈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2구역이라든지 6구역이라든지 8구역 같은 경우는 속도가 제일 빨라요. 지금 철거까지 진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규모랑은 상관없이 속도가 빠르니까 단계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좀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도 덜 붙어 있으면서 뭐 조합원 가격도 좀 착하면서 내가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으면서 거기다가 단계별로 진행이 됐을 때 당연히 나머지 구역들처럼 속도가 더 붙었을 때 단계별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들어간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7구역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통상적으로 단계마다 지금 여기 노량진에서 한 구역별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7구역도 충분히 안전마진은 더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11억을 가지고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뭐 2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억 정도면 원뿔원이 나오는 거를 하나 매수를 하셔가지고 하나는 이제 직접 가져가셔서 월세를 놓으셔도 되고요. 하나는 매도를 하시는 플랜으로 가셔도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대출이 좀 끼어야 되는 거고요. 대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면 이 정도 금액이면 5구 타입 정도 그냥 바로 매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요거를 매수하셔가지고 그냥 향후에 나중에 월세 놓던지 뭐 전세 놓던지 아니면 중간에 뭐 이렇게 파시던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흑성 뉴타운부터 또 옆으로 가시면은 뭐 신길 뉴타운까지 있죠. 대규모 주거 벨트가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될 거고요. 바로 위쪽으로 가면 또 뭐 여의도 있고 용산 있고 밑으로는 뭐 가산이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대규모 업무타운도 같이 혼재돼 있는 지역에 새 아파트가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84 타입 기준으로 그래도 신축급이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도 새 아파트가 되면 그 이상 가겠죠.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이 너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노량진 뉴타운 고민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잘 새겨 듣고 투자의 전략 고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 상담 받아보았습니다. 박일환 대표님의 명확한 해답 그리고 또 여러 조언까지 해주셨는데 더 많은 고민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 무료 세미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서초구 우경빌딩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대 강남권 재개발 예정지 소액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